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반도체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폭락이 나오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쓸어 담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식을 외국인들이 왜 쓸어 담았는지, 앞으로 어떠한 산업,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반도체 사랑, 외국인들이 변했다. 삼성전자를 팔고 제일만 산 종목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이 나왔죠. 지난 금요일에.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로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경계 심리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엔화 강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 등이 겹치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자금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가장 많은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우리금융지주가 있었습니다. 중장기 밸류업 목표로 보통주 자본 비율 기반 주주 환원 역량 제고를 설정한 기업이고요.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가치 극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 대비에 주가 상승폭이 적은 기업들을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앞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 거냐.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M을 필두로 2024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얘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지, 주주에게 친화적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을 보면은,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금융지주, 최근에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방산주, 식품주, 화장품, 그리고 지금까지 낙폭이 컸던 2차전지까지에 대한 순매수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반도체부터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외국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열광했던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경제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게 비단 미국에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한국 증시까지 이 문제가 퍼졌습니다. 뉴욕 3대 증시 당연히 빠졌고요. 니케이 지수도 5.8%, 코스피는 3.6%,
코스닥은 4.2%에 대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는데, 물론 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과한 매도가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증시에 대한 폭락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이 투심 자체가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즉 시장이 예상한 수준보다도 경기 흐름이 더 나빠졌다라는 신호가 나온 만큼 하반기에 실적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높지 않게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외국인 투자들도 집중을 할 것이고 우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초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사치품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지만 기초 소비재를 줄일 수 있나요? 식품, 화장품, 화장지, 이런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사실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용품은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경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구매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은 작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수출을 누가 많이 하고 있냐? 바로 식품과 뷰티 쪽에서 하반기에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반기에 수출 감소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식품은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도 어떠하냐가 중요하겠죠. 경기가 막 죽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여전히 수출 실적이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고요.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큰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을 누가 많이 하냐, 어떠한 제품을 많이 하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 강세가 특히나 앞으로 하반기에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렴한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 10월에 VT 코스메틱 리들샵 패키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입소문을 너무 타다 보니까 이 품절 대란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이소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캐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확대하고 화장품이 잘 되니까 대기업과 화장품 협업도 진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들샵 패키지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화장품 제품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유지하는 가성비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선택에 대한 폭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다이소의 화장품 사업이 올해 다이소의 매출액 4조 원을 돌파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왜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피부, 백인의 피부, 흑인의 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고, 아시아권에서 확인에 대한 피부, 약간 노르스름한 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왔었는데, 현재 한국인에 대한 피부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뷰티 열풍이 불면서 그전에는 스킨케어, 로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인기까지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심지어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가격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한데 성능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류에 대한 영향, OTT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데,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색조 화장품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30대, 40대 배우를 20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50대 배우도 30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대해서 한국인이 피부가 굉장히 좋구나 라는 인식들이 생겼고요. 화장품 ODM 기업들은 공장의 설비도 증설을 시키고 공정 자동화 설비를 적용해서
생산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화장품 기업들의 색조 화장품 투자는 결국에는 실적 성장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 실적 성장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뷰티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전체 1위부터 3위까지 한국의 화장품 기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차지했고요. CJ 올리브영도 지난 2019년도에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오픈을 했는데 벌써 전 세계 150개국에서 K뷰티 상품을 판매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리브영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 그리고 인지도에 대한 상승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K 콘텐츠를 접한 다음에 미국의 10대와 20대들이 현재 한국인은 피부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인들의 피부를 보고 자연스럽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그런 화장품을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과 같은 기초생활용품은 경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모든 화장품주들이 다 강하긴 쉽지 않겠죠.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업황은 변함없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섹터 주가 자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인 게 문제일 뿐이죠. 하반기에도 실적이 높게 나오겠지만 강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평가고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폭의 거의 대다수, 특히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있고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소비의 성수기입니다. 즉 화장품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높게 나올 화장품 산업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으며 실적 성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이 지난 1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208%,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마녀공장에 대한 제품 판매율이 244% 성장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 코스트코 무려 300곳에 입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할인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나 이런 트레이더스나 혹은 이런 대규모 마트에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러한 매장에 300개나 입점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선점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리브영을 통해서 현재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까지 높아진 만큼 실적의 고속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을 왜 공략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리포트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 버튼이 나올 텐데 설치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컨텐츠들이 나올 텐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까지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뭐 여기다가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혹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아이디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로그인 하시고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까지 하셨으면은 여기 보이시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클릭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게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업로드해 놨고요. 나는 다운로드 안 받고 그냥 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업로드해 놓은 해당 자료집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컨텐츠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뉴스들 중에서 핵심,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나오는 시장의 핵심 자료들, 이게 무슨 재료로 주가를 올렸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고요. 평생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